남편과 관계가 끊긴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처음엔 그냥 참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50 넘으면 그런 욕구 자체가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드라마 속 배드신만 나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젊은 커플들이 손잡고 걷는 모습만 봐도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싶어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50대 중반 이후 여성의 성욕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폐경 이후 임신 걱정에서 벗어나면서 심리적으로 더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성 호르몬 감소로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 비율이 높아지면서 성욕이 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조심스럽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처음엔 다들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 한 잔 들어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49살 된 친구는 남편이 발기부전이라며 울먹였습니다. 52살 된 언니는 남편이 아예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56살 된 동생은 차라리 이혼하고 싶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모두가 같은 고민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이미 해결책을 찾아놓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자위였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현실입니다. 요즘은 중년 여성을 위한 성인용품이 따로 나올 정도입니다. 조용하고 디자인도 세련된 제품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친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택배로 받을 때 뭔지 전혀 모르게 포장이 돼서 온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젠 당당하게 쓴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매달려서 거절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해결하는 게 속 편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50대 여성의 성인용품 구매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젊은 층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이걸 권장한다고 합니다. 성욕을 억압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해소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수면의 질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들이 성적 에너지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한 친구는 요가를 시작한 후 마음이 많이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밤에 잠도 잘 오고 이상한 생각도 덜 난다고 합니다. 헬스장에 다니는 언니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하고 땀 흘리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면서 욕구 불만이 많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몸매 관리도 되니까 일석이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운동은 성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도한 성욕을 억제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취미 생활에 몰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산, 여행 등등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한 언니는 서예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붓으로 글씨를 쓰면서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산에 오르면서 땀 흘리고 정상에서 경치 보면 모든 고민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취미에 몰두하다 보면 시간도 빨리 가고 외로움도 덜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성적 에너지를 다른 창조적인 활동으로 승화시키는 게 건강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담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중년 여성을 위한 성상담 클리닉이 따로 있습니다.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혼자 오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한 친구는 남편과 함께 부부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담사가 중년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해줬답니다. 남편의 발기부전 문제도 함께 다뤘습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심리적인 부분도 개선하니까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언니는 혼자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욕구 불만 때문에 우울증까지 왔었는데
상담을 통해 많이 나아졌답니다. 전문가와 얘기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5번째는 약물 치료였습니다. 폐경기 증상이 심한 경우 호르몬 치료를 받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언니는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패치를 처방받아 붙이고 있습니다. 안면홍조나 우울감 같은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면서 성욕도 안정됐다고 합니다. 다만 호르몬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6번째는 남편과의 대화였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국 중년 부부들은 성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는 걸 너무 부끄러워합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았어도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제대로 나눠본 적 없는 부부가 대부분입니다. 한 친구는 용기 내서 남편한테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남편이 당황하고 화를 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남편이 먼저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나이 들면서 자신감이 없어져서 회피했던 거라고 고백했답니다. 그 후 둘이 함께 병원도 가고 여러 방법을 시도하면서 관계가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게 좋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대화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부부 사이가 더 나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예 관심이 없거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7번째는 사회활동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한 언니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보조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면서 보람을 느낀답니다. 자기 고민이 사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더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책 읽고 토론하면서 지적 자극을 받는답니다. 비슷한 또래 여성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정서적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8번째는 외모 관리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한 언니는 피부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피부과에 가서 관리받고 집에서도 꾸준히 팩을 한답니다. 거울 보면서 피부가 좋아지는 걸 확인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옷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백화점 가서 스타일리스트한테 코디 받아서 새 옷을 샀답니다. 젊고 세련된 옷을 입으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기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외모에 신경 쓰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면 성적 욕구도 자연스럽게 조절된다고 합니다. 9번째는 명상이나 종교 활동이었습니다. 정신적인 평온을 찾는 방법입니다. 한 언니는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집착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명상 센터에 다닙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면서 불안감이 많이 줄었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낮에도 마음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10번째는 전문적인 성교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건소나 여성회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친구는 구청에서 하는 중년 여성 건강 강좌에 참석했습니다. 갱년기 성생활에 대한 전문의 강의를 들었답니다. 몰랐던 정보들을 많이 얻었고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니까 불안감이 줄어들었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건전한 방법들입니다. 문제는 일부 여성들이 선택하는 위험한 방법들입니다. 11번째로 일부는 바람을 피웁니다. 실제로 50대 여성의 외도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골프 레슨 받다가 코치와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나 헬스 트레이너와 선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지인은 남편 몰래 젊은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대화 상대로 시작했는데 점점 깊어졌답니다. 남편한테선 느낄 수 없었던 설렘과 열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들켜서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알려져서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평생 쌓아온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데이트 앱을 이용하는 겁니다. 요즘 50대 여성들도 데이트 앱을 많이 씁니다. 프로필에 나이를 속이고 젊게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거기서 만난 남자들과 일회성 만남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언니는 데이트 앱으로 10명 넘는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남편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하고 호텔에서 만났답니다. 처음엔 짜릿했지만 점점 공허해졌다고 합니다. 성병 걸릴 위험도 있고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큽니다. 실제로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자한테 금품 갈취당한 사례도 많습니다. 12번째는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남자들만 그런 곳 가는 줄 아는데 여성 고객도 있습니다. 호스트바나 남성 마사지샵 같은 곳입니다. 한 지인은 친구 따라 호스트바에 갔다가 단골이 됐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면서 젊은 남자들한테 환대받는 기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만 날리고 마음만 더 허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남자들은 돈 때문에 친절한 거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었답니다. 남편 몰래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13번째는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여성용 흥분제 같은 걸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효과도 없고 오히려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한 언니는 해외 직구로 그런 약을 샀다가 부작용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심장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한테 혼났답니다. 성분도 제대로 모르는 약을 함부로 먹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4번째는 성형수술에 집착하는 겁니다. 젊어 보이려고 얼굴 리프팅하고 가슴 확대하고 여성 성기 성형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여성 성기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질 타이트닝 수술이라는 건데 성감을 높이기 위해서랍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도 길고 부작용 위험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족도도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술비로 1,000만 원 넘게 들었는데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15번째는 온라인에서 가상관계를 맺는 겁니다. 채팅 앱이나 게임에서 만난 남자와 사이버 섹스를 하는 경우입니다. 한 언니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남자와 메신저로 대화하다가 영상 통화까지 했답니다. 얼굴도 모르는 상대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면서 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남자가 녹화한 영상으로 협박해왔습니다. 돈을 요구하고 안 주면 남편한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몇백만 원을 뜯겼고 그 후로도 계속 시달렸습니다. 이런 위험한 방법들은 절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순간의 욕구를 해소하려다가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파탄, 재산 손실, 성병, 범죄 피해 등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건전한 방법들을 조합해서 쓰는 겁니다. 운동하고 취미 생활하고 사회활동 늘리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겁니다. 중년 여성의 성욕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오히려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걸 억압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겁니다. 당당하게 인정하고 건강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성욕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젠 받아들였어요. 이게 내 몸이 보내는 신호구나.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한테 의지하는 걸 포기하고 나 자신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운동하고 취미 생활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 욕구 불만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끔은 혼자 해결하기도 하고요. 이젠 그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내 몸인데 내가 돌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또 다른 언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과 상담받으러 다니면서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간 건 아니지만 서로 노력하고 있어요. 나이 들면서 몸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다른 방식으로 친밀감을 나누려고 해요. 꼭 성관계가 아니어도 스킨십하고 대화 나누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요. 중요한 건 서로 솔직해지는 거더라고요. 속으로만 불만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용기 내서 얘기하니까 남편도 자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둘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니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중년 여성의 성욕은 정상이며 건강하게 표현돼야 한다고 합니다. 억압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호르몬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게 해소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자존감이 올라가고 우울감이 감소합니다. 부부 관계도 개선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집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건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삶이 나아집니다.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더 큰 문제에 빠집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산부인과 의사나 심리상담사와 상담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보건소에 가면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건강 클리닉에서는 갱년기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주변 친구들과도 솔직하게 얘기 나눠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겁니다. 함께 운동 동호회 만들어도 좋습니다. 같이 요가하고 등산 가면서 건강하게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이나 봉사 활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정신적인 만족감을 느끼면 육체적 욕구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욕구가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그게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억압하거나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50대, 60대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생활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다만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해소하면 됩니다. 50대의 성생활은 20대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첫걸음입니다. 예전처럼 격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횟수가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질보다 양이 중요한 나이입니다. 친밀감과 교감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걸 이해하고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세요. 혼자라면 건강한 방법으로 자신을 돌보세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욕구를 느끼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그러면 중년의 삶도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과 몸이 살아있다면 언제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게 진정한 어른의 자세입니다.